어렸을 때 한동안 고무줄로 관절을 연결한 장난감이 유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격대 시리즈였는데 하나에 한 2,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방학이면 너도 나도 놀이터에 모여서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격대원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중에 한 부잣집 친구는 유격대원 인형도 많고 인형이 타는 차량 장난감도 많아서 단연 무리의 중심이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유격대 인형이 아닌 스파이더맨 인형을 가져왔더군요. 그런데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뭔지 알고만 있을 뿐 정작 본 적이 없는 우리 또래에게 검은색 스파이더맨은 뭔가 좀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짜라고 놀리고 다시 유격대 인형 놀이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가 학교에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미국 만화책을 가져왔어요. 만화책에는 검은색 스파이더맨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 친구 자리에 다들 몰려들어 구경하고 빌려달라 애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잣집 친구는 무리의 중심에서 잠시 멀어졌습니다. 그날의 화제는 단연 스파이더맨 인형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놀이터에 모인 우리는 손에 유격대 인형을 들고 정작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잣집 친구가 갑자기 큰 비밀을 털어놓듯이 말했습니다. 그 검은색 스파이더맨 인형 사실 자기 거라고요. 오래전에 자기가 그 친구에게 줬던 거라는 겁니다. 다들 와 그러냐 하고 말은 했지만 사실 속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참 안쓰럽고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이웃이 있죠. 남이 이룬 성취에 피해의식을 갖고 본래 내 것이었다라고 큰 소리로 우겨서 자존감을 채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위에 세워올린 자존감은 안쓰럽고 유치할 뿐이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겠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였습니다. 6311님 와 저도 40살인데 유격대 피규어 완전 공감 가고 추억 돋네요. 저는 하루에 용돈 100원이었는데 한 달 용돈 모아서 샀던 생각이 나네요. 그 오프닝에 나온 그 친구 참 나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나쁘다기보다는 좀 안쓰럽죠. 뭐 오프닝에 쓴 내용도 내용인데 사실 그 중국 얘기예요. 중국 얘기인데 얼른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랬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너무 또 그쪽 하는 말마다 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뭐 과몰입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지금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문제거든요. 중국의 젊은 세대들 뭐 김치도 원래 중국 것, 한복도 원래 중국 것, 뭐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중국을 이끌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시면은 또 좀 너무 불필요한 분쟁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알아들은 분들이 별로 없네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레네스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 나눠본 날이죠. 히스토리 월드 썬팅 교수님, 박강일 작가님 모시고 오프닝이랑 연관된 이야기예요. 역사 속 의복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9263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데요. 시차가 달라서 힘들게 연락을 이어가며 5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이별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젠 가까이에 살면서 매일 만날 수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옹디도 롱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옹디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신다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얼른 떠오르는 공자님 일화 중에 그 제자가 당시에 그 유행하는 유행가, 정확히는 시죠. 시를 이렇게 엎조리면서 뭐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강물을 막 보고 막 이러면서 꿀꿀해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서 닿을 수가 없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서 공자님이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한들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대수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대답은 제가 느끼기에는 공자님이 롱디를 안 해보셔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롱디라는 것 자체가, 롱디도 그렇고 기러기 아빠도 그렇고, 그 애초에 본질을 위협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럴 거면 왜 연애를 하고,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좋은 사람 금세 만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416님, 아이가 수능시험을 망쳤다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인생사 시험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은 해줬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 선배로서 옹디의 격려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종류의 좋은 이야기들 둘러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 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 일종의 그냥 지금 그 나이 때에 지금 시점에 하는, 다들 똑같이 하는 일종의 뭐 기준점이 되는 시험인 것인데, 그거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거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도 않고요. 부모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계시니까 다독거려 주시고 절대 그걸로 나머지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당연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628 하나님, 친형이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상황에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요. 그래도 가족들이 몇 배 더 축하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형,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동생이 더 많이 축하해 줄게. 힘내 형. 지용 형님도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아이고 그럼요. 예,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우리 뭐 병마 싸우지 않았을 때, 이런 큰 어떤 그 사회적 재난을 맞닥뜨리지 않았을 때와는 좀 다른 풍경의 결혼식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결혼식은 결혼식이고, 예, 식이거든요. 식. 그날 하루의 풍경인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한테 축하 메시지 꼭 잘 전달해 주시고요. 예, 결혼 축하 선물도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지적 니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역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너무 오늘 또 귀여우세요. 근데 계속 앞에서 누가 귀여운 척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똑당해. 그러지 마.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역계 선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귀엽게 하라며요. 둘 다 목을 쌍쌍 꼬매고 싸매지고 났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오래 살아야죠 이제요. 네. 둘 다 서로 귀엽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 모니터 보면서 귀여운 척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니터에 누가 아까 썬킴 교수님 머리 멋지다고 양경선님이 썬킴 쌤 머리 멋지세요 했는데 이걸 봤나 봐. 확 밀었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는 정말 건강 조심해야 될 그런 나이에요, 작가님. 네. 뭐야 그게. 저는 방금 전에 1초 전에 귀엽다 그러고. 네네네. 4416님이 방금 전에 그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아이가 이제 수능 시험을 좀 뜻대로 못 봐서 풀이 죽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좀 두 분이 또 그 교육 일선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 그 롱디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왜 갑자기 롱디야? 아이한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달라니까. 보통 대부분 이제 롱 디스턴스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연인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우울하면은 옆에서 토닥토닥 이제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결혼하게 돼요. 그 진짜로. 그래서 그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롱디는 안 좋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웃 오브 사실.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니까요. 아이 그럼요. 자, 그래서 결국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을 막 보고 자기 마음의 성에 차지 않은 점수표를 받아본 분들에게 좀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일단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게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수는 좋지 않지만 혹시라도 지원했던 곳에 경쟁률이 급격하게 낮아서 1대1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도 생각하면서 좋은 일도 있을 거다. 지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지만 그거를 또 누군가가 채워주는 플러스 상황이 될 거니까 그게 계속 반복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동시에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구리 왕눈이가 되라 이거예요. 7번 넘어져라.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였지? 일어나고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뭐 그래요. 8번 그렇죠. 네. 피리를 부르라고 수능 시험을 방금 본 학생에게 피리를 부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순간 긴급한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3956님, 아내랑 싸우고 웃게 하려고 각티슈에 돈다발을 넣었는데 수능 끝난 아들이 들고 튀었습니다. 긴급 수배해 주세요. 3956님의 아드님, 각티슈에 아버지가 돈다발을 넣어놨는데 그 각티슈를 들고 도망가버린 수능을 막 끝낸 아드님,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허지웅 쇼에 문자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스티슈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는 사람은 집에 전화 좀 하세요. 각티슈를 들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 19세 가량의 젊은 남자아이 발견하신 분들 허지웅 쇼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각티슈면은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이게 사이즈 나온 게 있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각티슈가 얼마 007 가방 얼마 표준 단위가 있더라고 이게. 네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뭐죠? 그 바카스 박스에 보통 한 3억 정도 삐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쿠스에 그 돈 단위가 있더라니까요. 그 건강음료는 얼마, 각티슈는 얼마, 5만 원권으로 넣으면 또 확 늘겠네. 네네네. 사과 상자 얼마. 사과 상자 얼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 관련 소식인데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쓰였던 궁중 의복 제작비가 4억 3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6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액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느 나라나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왕실이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혹시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고종 이전의 조선의 모습은 굉장히 검소했습니다. 검소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국시처럼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이제 조선 전기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동물을 궁궐 안에서 기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특히 비둘기를 수백 마리를 길렀어요. 근데 조선 시대 때 태종이 그거 다 풀어줍니다. 그 비용 든다. 비용 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종 때는 그 후원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그것도 비용 든다 해갖고 풀어줬고요. 그래서 조선 시대 역사상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화려한 결혼식으로 꼽히는 게 영조와 정순왕후의 결혼인데 그거를 현대 금액으로 환산을 했더니 대략 한 7억 미만. 그러니까 왕실 행사가 그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대체로 왕실에서 어떤 정도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오히려 나라가 약해지고 위험해지니까 뭔가 화려함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시기가 이제 고종 이후에 고종 이후에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어떤 물품들이 이제 왕실 행사에 적용이 되고 또 예를 들어 도자기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수입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화려함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히 왕실과 연결해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 특히 이제 그 명나라 시대의 복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의 복장이 이제 유래가 됐다라고 중국 네티즌들 일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뭐 이 명나라 복장과 이제 조선의 복장 특히 이제 관복 같은 경우는 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일반 그 평민의 복장도 어떻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뿌리 그러니까 일단 형태는 비슷했어요. 네.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만주족의 소위 말하는 장파오 나중에 치파오로 변형이 되는 장파오가 한 300년 동안 중국 대륙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이제 우리 한족의 의상인 한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복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전 세계인들의 입장에서는 한복이 내리에 박혀 있어 지금 한류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할까? 우리 같은 형 동생으로 할까 하다가 아니 그냥 우리가 뿌리라고 해버리자라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트렌드죠. 소수민족의 의복이라고 뭐 그 소개를 하고 아예 뭐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유력한 뭐 예능 프로에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갓도 뭐 원래 중국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 뭐 아리랑 춤추면서 부채춤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장면이 중국의 유명하더라고요. 스트릿 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났던데 이제 BTS가 그 한복을 우리나라 이제 전통의 아름다운 옷이라고 또 이제 한번 또 점 찍어서 아예 얘기를 한 이후에 또 좀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한복이 지금 현재 눈에 띄는 모습을 만들어내기까지 짧게는 한 1400년 길게는 한 1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복을 일종의 연속선상으로 쭉 놓으면서 그 모양이 변해왔던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그 옷 저고리가 허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 패션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양반 부녀가 보기에 남자들이 계속 기생의 옷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길이가 짧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저고리가 가슴에 걸리게 되는 그런 어떤 맵시가 만들어지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치마가 맵시 좋다 맵시. 예, 치마가 풍성해지면서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느낌이 풍부해지니까 그래서 저고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간소하고 그다음에 치마는 풍성한 여성의 옷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옷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백 년의 시간과 몇백 년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자기 거라고 하게 되면은 겉으로 마치 상투 틀고 양복을 입은 모습.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노래 듣고 와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 드리지만 우리 한민족의 의상의 특징은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는 이 한족의 전통 복식이 아니라 기마민족의 복식이에요. 기마민족. 일단 바지니까 말을 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우리 2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옷을 담당하던 관청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석규 고수 박신혜 주연의 영화 제목으로도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의 옷을 만들어 올리는 이 관청의 이름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내의원, 2번 중의원, 3번 상의원.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힌트 좀 주십시오. 그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뭐 옷을 맞추러 갈 때 의상실에 간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살짝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의상실에 간다를 거꾸로 돌리라. 그렇죠. 옛날 서태지 음악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거기서 의상실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냐? 상하이 트위. 정답하실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백지영의 바람아 불어라 들으면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상의가 날아가니까. 상의가 날아갔어?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강일 작가, 성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 의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한복 이야기 잠깐 나눴었는데요. 네. 와, 그 맵시라는 단어가 귀에 탁 꽂히네요. 참 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맵시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풍성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한복이 금요일 가지는 코너 매력. 진행하시는 분 성함이 이제 김간진 씨인데 이름을 김맵시로 바꾸라고 이참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아 맵시 좋네요. 지금 뭐 단종된 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맵시나라는 차도 있었죠. 맵시나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아, 네. 맵시나. 맵시나.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브리사도 있었어요. 불이사 이틀 동안 됐네. 그래요? 아, 어제 택시 운전사 영화 얘기하다가 예.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그 한복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성김 교수님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바지 저고리가 이제 기본 사양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은 이제 무용청이라는 데 보면은 춤을 추는 무희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 같은 거 그러니까 겉옷을 그 싸고 있지만 상당수의 무희들이 여성들인데 불구하고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흥덕왕 때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사치를 하니까 신라 때 이거는 제발 사치를 하지 마라 하면서 특히 바지에 대한 규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남자 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아니 우리 한복에 여성들이 바지를 입었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장을 차려 입을 때는 안에 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속치마와 그다음에 치마를 걸쳐 입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속바지를 입고 속치마를 입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의복을 그렇죠. 치마를 입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바지하고 저고리가 남자 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의 세트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그거를 뭐 더 좋다고 하거나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날씨가 추워서 그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 양반들이나 귀족들은 말을 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말을 타고 여자도 말을 타야 되니까 치마 같은 것들은 불편하죠. 예를 들어 로마 군인이 말을 탄다. 이게 머리에 안 그려지거든요. 이 양반들이 바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켈트족은 바지가 있고 말을 타고 다녔고 하면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바지라고 부르기 전에 뭐 궁고라든지 고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속바지 이런 것들을 불렀는데 세종 때 정인지라는 사람이 한자로 파지라고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집현전의 정인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반말했죠 이 왕한테. 그건 세조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바지라는 이름이 쭉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걸로. 그때 그게.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고라고 적거든요. 바지고. 그런데 그거를 이건 바지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바지로 정해졌고 비슷한 시기엔 세종 때 어머니인 원경왕후와 관련된 내용을 저기하면서 위에 저고리라는 것이 적고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고리라는 말이 역시 전해지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남자분들이 볼 때 뭐가 하나 빠졌다 싶은 게 이 조끼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마고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는 마괴자라고 하는 건데 마괴자. 이거는 이제 패션에 관심이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중국에 가서 이거를 한복 안에 걸쳐 입으니까 추위도 맞고 무엇보다도 한복의 가장 큰 취약한 부분이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매달고 다녔거든요. 숨기는 게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숨길 데가 여기. 저기서 나온 게 소매가 엄청 커. 그러니까 저기서 나온 게 호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들의 주머니라고 우리 호떡과 같이. 근데 방금 우리 이제 박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바지가 이제 기마민족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마민족 머리의 특징이 이제 변발이잖아요. 변발입니다. 그러니까 변발이 이제 앞머리 다 깎아버리고 뒤에 쭉 따는 거. 이게 왜 그러냐. 그 간단히 말해서 말을 타고 활을 쏴야 되는데 앞머리가 치렁치렁거리면은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유목민족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이제 변발인데 몽골족도 변발을 하지 않습니까? 삐삐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만주족 여진족은 한쪽으로 하는데 이제 1644년에 이제 그 도르곤. 그러니까 순치제의 그 섭정 왕이죠. 이제 산해관을 뚫고 와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청나라 세상이다. 이제 명나라를 자금성 점령한 다음에 뭘 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체발 역복을 해요. 체발 머리를 이제 변발로 밀고 그다음에 이제 역복 이제 복장을 바꾼다 이건데 얘기 나온 김에 그 일본 사무라이들 그 이거 똑같이 존마개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얘기해. 그 발음이 원래 그래요. 상투를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것도 이제 그 투구를 써야 되는데 땀이 나니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변발인데
처음에 모든 이제 한족들 다 머리 변발로 밀어라 도르곤이 얘기했더니 이제 이 공자의 후손들 이제 공문표 등등등이 와서 제발 우리 공부에 공자 가문의 그 스타일만이 유지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1차는 봐줘요. 너무 반발이 거세니까. 아 이거 명분이 없나 머리를 빡빡 밀게 해야 되는데 아 우리 가문은 가르마를 타고 싶다. 2대8로 이러고 있는데 이 손지해라는 이거 여러분 혹시 중국인들이 뭐 한족 한후 얘기할 때 요 얘기하면 그냥 말 못해요. 어허. 모든 한족들이 장파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그 만주족의 옷을 입고 변발하게 된 계기가 도르곤이 시킨 건 물론 1차적인 책이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한족이 시킨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손지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이 이제 도르곤이 이제 산해관을 넘어오니까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 나 스스로 머리를 깎자. 그래 머리를 스스로 변발하고 이제 만복을 입은 거예요. 만주족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신이었는데 어전 회의에 들어갔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이 만족 대신과 한족 대신이 양 사이드로 따로따로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지해라는 인물을 놓고 싸운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만족은 예. 아무리 복장을 저 손지해가 저렇게 입어도 한족이니까 한족 가서 쓰라고. 근데 한족에서는 아니 뭐냐고 머리 벌써 변발했지 않냐. 너는 저쪽 이 만족 그 만족 대신에 쓰라고. 이러다가 한족한테 완전 왕따를 당해요. 아하. 여기 앙심을 품은 거지. 아. 그래 가가지고 이제 도르곤을 찾아가서 손지해란 인물이 예. 폐하 이거 결심하시고 아무리 공부해서 와가지고 공자의 후손들이 뭐 한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나라 전통 복장을 고수한다고 뭐 얘기를 해도 필요 없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라. 이거 솔직히 도르곤도 명분이 필요해. 명분이. 근데 그게 명분이 된 거구나. 손지에 자가 지금 저렇게 한족이 밀어붙이니까 한족도 동일한 거야. 아. 강력하게 체발 역복을 실시하라. 손지는 어떻게 됐냐면 고향이 산동성이었거든요. 예. 고향 가서 고향 사람들 한족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아이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래서 물론 도르곤이 실시한 건 맞지만 결정적인 명분을 준 거는 한족 스스로였다. 아 근데 사실 그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거보다는 다른 거일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이 논쟁이 오고 가는 이 가장 큰 질문은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이 그쪽 사람들의 주요한 논리는 아니 이거 이 명나라 때 옷인데 명나라 때 옷이 소국 조선의 그 뭐 그쪽 반도로 넘어가 가지고 뭐 너희들이 입은 게 아니냐 왜 저희 한국인들은 늘 그렇게 그 소국적인 그런 뭐 태도를 그것도 애매한 게 일관하냐.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 당시 이제 조선의 초기 복장과 명나라 초기 복장이 이제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 학력고사 세대시지. 네.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던 고려양이라고 배웠잖아요. 고려양. 고려양이 뭐냐면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고려식의 패션이 원나라에 이제 공녀들이 갔지 않습니까? 원나라로. 공녀들이 원나라에 고려 패션을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그게 원나라 말과 명나라 초까지 이어지거든요. 고려 패션 우리가 말하는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가. 오죽 이게 중국 전체 유행을 어느 정도 했냐면 9대 왕인가 8대 왕인가 그 홍치제 명나라 황제가 공식적으로 금지시켜요. 고려 복장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뿌리가 됐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것도 아니고 솔직히 트로트 뽕짝이 뭐 앵따가 시조다. 이렇게 딱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 폭스트롯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논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복의 전통과 다른 옷의 전통이 궁중에 전해집니다. 그게 이제 바로 왕이 입었던 골룡포예요. 이게 이제 수당 특히 당나라 때부터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일종의 황제의 복이 되는데 옷이 되는데 이거를 조선 초에 명나라로부터 일정하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옷을 저쪽에서 한번 선물을 해줬으니까 한번 입어볼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슴에 용이 그려져 맞아요. 있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전통의 한복은 바지 저고리라 그랬는데 얘는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걸쳐 입는 옷이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위에서 아래로 입는 통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통과는 다르지만 이것을 일종의 이제 관복 내지는 왕이 옷으로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두 개의 계통이 내부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작가님 늘 근데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의복의 전통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복의 전통이 따로 있고 그렇죠. 관복은 관복대로 따로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복을 일반 백성들이 한 번쯤 입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제 출세의 의지라든지 그날 하루만은 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할 때
남자가 관복을 입잖아요. 그게 관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평소에 그것을 못 입는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한복의 전통과는 다른 것이 되고 흥미로운 부분들은 어쨌든 그 1644년에 명나라 멸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나라는 이제 청으로 바뀌게 돼서 모든 옷이 바뀌었고 황제들도 당연히 이제 만주족 사람들이니까 만주 옷을 입는데 조선에서는 또 그 옷을 계속 입었어요. 예. 그건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일종의 관성이 생긴 거죠. 문화적인 관성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관복의 전통은 일정 부분 사라지고 한복의 전통만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그 궁궐 안에서 막 골룡포를 입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설픈 곳은 안 입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게 한복의 전통 옷인지 관복의 전통 옷인지만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거를 누구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예, 1894년 95년에 을미개혁 이후에 이제 단발령 딱 하면서 양복을 입는 게 허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양복 입었는데 그건 영국에서 들어온 옷이에요. 예. 그러면 또 그거를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우리 맵시에 맞도록 바꾸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그것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맞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맞는 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정리하자면은 문화라는 건 당연히 여기저기로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 쪽두리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왔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하자. 그렇죠. 예, 라는 말씀이신 것 아까 같습니다. 원디께서 이제 간 얘기하셨는데 예. 갓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지금 말총으로 만들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국보 1호, 국보 1호라고 공식적인 아니에요. 국보 1호라고 치고 있는 그 북송 때 이제 카이펑 수도죠. 그 그린 청명 상하도라고 있어요. 지금 베이징 자금성 가면 전시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갓을 쓴 사람이 있어요. 매지가인가요? 가만히 보면은 몽키 매직. 3D로 보이나요? 그래. 나 지금 시력 좋아요. 근데 그 갓을 쓴 그 상인이 보이는데 그 상인이 뭐라고 묘사가 돼 있냐면 고려 상인이라고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국사를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자꾸 이런 식의 뭐 논쟁들. 망건 얘기에 망건이요. 예. 망건. 근데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말총으로 만든 망건 있긴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우리는 이제 우리 또 작가님도 그 왕궁 투어 갔을 때 머리 쓰시죠? 네, 도포 입고 갓 쓰고 그렇게 다니는 우리는 적이 이마만치 많이 가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 망건은 그게 아니라 구멍 뚫린 모자 형태예요. 뚝 머리 쓰는 거. 구멍이 어디 뚫렸어요? 눈? 머리 위에 머리 위에 구멍 머리 뚫렸어? 뽑아야 되니까. 아, 변발을 뽑아야 되니까. 우리는 머리를 묶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에는 머리 숱이 너무 많으면 이게 상투가 안 틀어져요. 그래서 속머리를 칩니다. 맞아요. 네, 봤어요. 그래야 상투를 틀 수가 있거든요. 예, 정말 그래서 흉하더라고요. 사실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숱이 많은 사람이 좀 컴플렉스가 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저 쳐다보세요. 나 머리 자른 거라니까 이거. 갑자기 숱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 풍성한 숱이 한때는 미덕이 아니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늘 어떻게 보면은 검소해라 얘기를 했는데 사람 마음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궁궐에 있는 여성들이 볼 때는 조금 화려하게 꾸미고 싶었는데 마침 당시 몽골에서 들어왔던 풍습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가발을 이용해서 머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남자는 갓을 쓰니까 사실은 머리가 일정 부분 가려지잖아요. 모자를 쓰니까. 근데 여성들은 모자를 안 썼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드러나게 되니 그 머리에 화려한 장식을 넣고 싶은데 보통의 머리를 사실 이렇게 쪽지는 것처럼 뒤로 딱 잡아 당기면 밋밋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글동글 뱀처럼 올리는 맞아요. 이걸 이제 다리라 그러는데 다리. 예, 그 다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가채를 만들거든요. 그 가채를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선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궁궐에서 이제 금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민간에서도 요즘에 궁궐에서는 가채를 한다라고 해갖고 이 가채를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렸는데 계속 올렸군요. 예, 문제는 이게 목 부러지는 케이스도 있었다면. 그렇죠. 13살짜리 어린 신부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가채를 꾸몄는데 마침 시아버지가 들어온 거예요. 될 분이.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고개를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고 제가 잠깐 그 주제하는 크게 관련 없는 질문인데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조선시대에도 어찌됐든 머리숱이 이제 좀 모자라다기보다는 아예 이제 유전적인 영향으로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상투를 어떻게 드나? 그렇죠.
어떻게 더? 글쎄요. 아무도 몰라? 아니, 요 역사 박사 두 명이 이는데 아무도 몰라? 아니 근데 그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 가지고 민감한 주제예요? 가발이 있긴 있었어요. 가발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가발이라는 것이 흥미롭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1950년대 60년대 우리 산업에서 예. 가발 산업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예. 근데 신라가 가발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당나라로. 신라 시대. 예. 근데 그 여성용이 아니라. 그 여성용일 수도 있고 남성용일 수도 있는데 현장에 도착을 하면은 여러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어쨌든 풍성한 머리에 대한 욕망은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투를 틀리면 어찌됐든 머리카락이 필요한데 그 가발 문제가 좀 민감한 문제인가요? 모발. 그래요? 다음에 한번 요거 기회를 좀 가져가지고. 그렇죠. 조선시대에 보면은 예. 그래서 그 속머리를 치는 부분도 있고 예. 머리를 그러니까 더 붙여가지고 상투를 트는 그림도 있거든요. 남성들. 네, 그런 예.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더 뒷머리를 예. 길어가지고 뒷머리는 또 이제 나는 분들이 나는 많으니까. 그걸 올려가지고 상투를 튼다는 기록도 있었고. 그럼 바람 한데 불면 어떻게 해요? 네? 바람 불면 이렇게. 아니 이거는 묶어내니까 묶고 이제 망간으로 묶잖아요, 이게요. 네. 그리고 또 위에 모자를 쓰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거 아무튼 예, 좀 자세하게 다음에 한번 주제를 뽑아가지고 네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입고 나오는 옷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민복이라고 하는 거. 인민복. 그리고 또 마오쩌둥 뭐 이제 국가 주석이 입었던 인민복. 예.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가지고 대만 우리가 옛날 자유중국으로 불렀던 예. 그 나라도 그렇고 호치민도 입었었죠. 그렇죠. 예. 중산복이라고 하는 중산복이라고 예. 하는 거. 이게 이제 손문 이제 이 손순원이 가장 먼저 입기 시작했는데. 순원이 먼저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912년 이제 신해혁명 이제 성공 이후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조라든지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대표적인 옷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빨리 옷을 정하자. 예. 근데 두리뭉실 그 손문이 자기가 입던 옷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의복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손문이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 학생복이 유행이 됐. 그게 오리진이다. 그 유래가. 라는 얘기도 있고 독일 프로이센 군대의 군복이 유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 그 확실한 유래는 없어요. 그게 뭐 이게 정설이 없는 건가요? 순원이 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의미를 부여했어요. 의미를. 네. 정확하게 보면은 그 중산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민복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호주머니가 4개가 있어요. 위 4개, 아래 4개. 예. 이게 인민들이 꼭 알아야 될 예의 범절. 아니요? 염치. 인이 지혜. 네? 인이예지. 예의 염치. 예의 염치. 염치. 예의 염치. 예의 염치 4개고 딱 보면은 5개의 단추가 5개의 독립된 권력기구 입법, 사법, 행정, 감찰 그다음에 고시. 너무 끼워 맞춘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렇게 손목에 보면은 손매는 또 이 단추가 3개 있어요. 예. 바로 이 손중문의 자유평등 사랑. 삼민주의. 예? 자유평등 사랑 레미제라블. 삼민주의. 민족민생 민권. 그러면은 어찌 됐든 순원이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그거는 정설인 거예요. 순원이 그걸 입고 이제 민국이 성립된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이제 복장을 한 다음에 예. 그 당시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마오쩌둥도 그걸 똑같이 입고 다녔어요. 나 그거 너무 궁금했거든. 국공 합작할 때도 예. 그 옷을 똑같이 입고 나왔어요. 합장 유니폼이었던가요? 그게 이제 공식 복장이니까 정치복이니까. 그래서 1949년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예. 그 조선이란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오쩌둥 보고 올라갈 때 그 천안문에 무슨 옷 입고 갈지 결정하고 올라가시라고. 그것이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복장이 되겠다. 중산복 입고 올라갔어요. 이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산복 이야기까지 듣고 요 코너 마무리. 왜요? 시간이 다 됐어. 다음 프로그램 뭐예요? 시간이 나. 근데 진짜 알고 싶었던 건데 마지막에 잘 알았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옷을 담당했던 관청은 바로 3번 상의원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히스토리월드 오늘은 역사 속 의복과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킹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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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은요 연말을 맞아서 송년 특집 레트로 랜선 콘서트 첫 번째 시간으로 꾸며지겠습니다. 한국의 리키 마틴에서 이제는 뽕끼 마틴으로 불리고 있는 가수 홍경민 씨 만나볼 텐데요. 라이브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홍경민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있으시다면은 저희 홈페이지 이맛을 산다 코너에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요 헨리의 라디오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